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을 정리해봅니다. 1부는 항공 소식입니다. 특정 소식을 확인하실 분은 타임라인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소재 시외버스 회사들이 전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계는 도가 회사들의 총 283억 원 정도의 예산을 부족하게 지원했고 누적 적자가 심해져 운영난에 봉착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고속시외버스의 벽지 노선 배선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벽지 노선 지원 사업의 운영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필수 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과 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허용됩니다. 지난 10월 14일 수원역에서 사당역 간 7,770번 버스의 평일 심야 운행이 중단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토로했습니다. 막차 시간을 놓쳐 다음 첫차 시간까지 장시간 대기해야 하거나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하게 됐다는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지난 7월 운행 중단된 김해공항 리무진 노선에 대한 신규 사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시에서는 도심 고속형 급행버스를 신설했지만 시내버스가 리무진 노선과 편의성 차이가 있어 승객들로부터 리무진 버스 재운행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SK그룹의 티맵 모빌리티가 서울공항 리무진과 공항 리무진 등 매각에 따라 JSPE가 지분 전량 인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매각가액이 당초 2천억 원에서 낮아진 1,600억 원으로 맞춰졌습니다. 자금 조달 시장이 녹록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당초보다 매각가액을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가 미국 교통부로부터 과징금 400만 달러를 부과받았습니다. 루프트한자는 2022년 5월 128명의 유대인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거부했는데 당시 마스크 착용과 같은 규정을 일부 승객이 지키지 않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가 유대인 옹호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는 11월 운행 개시 예정인 평택역에서 안중역 간 여객열차 운행 횟수가 당초 계획했던 하루 22에서 24회에서 편도 3회, 왕복 6회로 대폭 낮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택 서부와 동부 지역 간 연결성 개선이 예상됐으나 배차 간격이 긴 철도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으로 대구권 광역철도의 원대역 신설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원대역은 서대구역과 대구역 사이에 건설되어 도시철도 3호선과 연계 가능하도록 구성됩니다. 오는 11월 1일 경부고속과 진안고속 간 노선 운행분 맞교환이 단행됩니다. 대상 노선은 동대구 예천, 동대구 김해공항 노선으로 진안고속이 김해공항 쪽으로, 경부고속이 예천 쪽으로 담당 노선을 옮깁니다. 아울러 동대구 안동과 동대구 영주, 동대구 예천 노선 증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북도 내 5개 시외버스 회사가 전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외버스 업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도가 시외버스 업계에 대한 운송 원가 조사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의 총 283억 원 정도의 예산을 부족하게 지원했고 회사가 누적 적자로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해 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앞서 2024년 2월부터 적자 노선 76개 노선, 차량 62대에 대한 휴업 신청에 나섰으나 도는 15개 노선, 차량 5대만 휴업을 인가한 바가 있었는데요. 업계가 휴업 신청 불인가 처분 취소를 구하고 부족하게 지원됐다고 추정되는 283억 원의 조기 지원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의 첫 재판에서 도내 시외버스 업계의 어려움이 다수 반영됐고 행정일부 재판에서도 업계가 제기한 문제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광진구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대화 공사 기간 동안 구의공원 지하를 임시터미널로 운영하는 안이 결정되자 주민들은 공원 훼손과 일대 교통 혼잡, 보행 안전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상 40층 규모의 복합시설 터미널로 재개발하는 동안 평균 1,000대가량의 버스를 수용할 공간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약 1년간의 사전 협상 과정에서 검토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구의공원 부지를 임시터미널로 활용하는 안이 가장 현실적이었다면서도 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으며 조치사항이 제시되면 적정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고속시외버스의 벽지 노선 폐선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속시외버스 노선을 벽지 노선 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 15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는데 인구 감소 지역 등을 운행하는 각종 노선 중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대체 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나 광주, 전남, 권역 등 인접 광역 지역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고
대도시권과 지방 간 연결이 밀접해지는 점을 고려해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합니다. 학교나 보육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뿐만 아니라 대형 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 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되며 아울러 벽지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허용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벽지 노선 지원 사업의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었던 기준을 삭제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3대7 비율로 벽지 노선 운행을 담당하는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지원 사업이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시내 농어촌 버스 등 단일 광역 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노선만 지원되어 장거리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 거창군 간 시외버스 노선이 운행 재개됩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11월에 대구 서부 가조 거창 노선이 운행 재개되며 2025년 1월부터 동대구 거창군 간 노선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부터 운행 중단된 대구 서부 가조 거창 노선은 거창군이 운수사의 운행 적자를 일정 금액 보전해주고 하루 2차례 운행하게 됩니다. 또 동대구 착발 노선은 현 시점에서 정확한 개통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 7일 노선 신설을 인가했으며 이 노선은 대구공항을 경유하는 형태로 하루 4차례 운행할 예정입니다. 수원역에서 사당역 간 직행 좌석버스 7,770번의 평일 심야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경진여객이 적은 이용자 수만큼 낮아진 수익성과 야간 운행 승무원들의 처우와 주치자 관리 등의 이유를 들어 시에 폐지를 요청한 뒤 지난 10월 14일부로 7,770번의 평일 심야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벽 중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이 변경되는 평일 막차를 놓치게 되면 다음 첫 차까지 수시간 기다려야 하거나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게 됐다며 토로하는 등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현행 준공영제만으로는 버스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운수업체와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다 보니 마땅한 제재 근거가 없습니다. 공공교통 네트워크 김은배 정책위원은 광역버스가 시내 마을버스에 비해 처우가 좋은 편인데 막차 단축 사유는 수익성 저하였다면서 민간이 운영을 맡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공공성 훼손을 막을 수 없다고 전했고 시 관계자는 이미 막차 시간 단축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요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지난 7월 운행 중단된 김해공항 리무진 노선에 대한 신규 운영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광역시는 공항 리무진 한정면허 운송 사업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는데요. 태영공항 리무진의 운행 중단이 일어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부산광역시는 2029번 도심고속형 급행버스를 임시로 신설해 운행해왔지만 공항 리무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시내버스가 리무진 노선과 편의성 차이가 있어 승객들로부터 리무진 버스가 다시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이용객 수 감소로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운행 중단됐는데 기존 사례와 동일하게 보조금 없이는 새 사업자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안정적으로 노선 운영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는 당장 이번 모집 공고에서 보조금 지원은 어려우나 내부적으로 향후 리무진 노선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검토하는 입장입니다. 또 김해공항에서 해운대와 동부산 관광단지 서면 방향으로 노선 확대 운행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용객 증대와 승객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JSPE가 공항버스 운수사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매각가액이 당초 2천억 원에서 낮아진 1,600억 원으로 맞춰졌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JSPE는 서울시 소재 서울공항리무진과 공항리무진의 팀의 모빌리티 지분 전량 인수를 위해 SK스퀘어와 협상 중인데 SK 측은 현재 협상이 마무리 단계이고 10월 내 매각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팀의 모빌리티는 지난 2022년 3월에 총 1,181억 원을 투자해 서울공항리무진 지분 100%와 공항리무진 지분 40%를 사들였던 바가 있습니다. 매각 성사 시 팀의 모빌리티는 4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데요. 지난해 789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던 것이 공항리무진 매각으로 숨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SK그룹은 자금 조달 시장이 녹록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매각가액을 낮춘 것으로 보이며 리밸런싱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사업 구조를 다시 짜는 과정에서 여러 계열사들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공항버스 회사는 지난해 각각 231억 원, 61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위탁 운영을 위한 응모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공영버스 3개 사업 권역 협상 대상자는 순위별로 금호고속과 마창여객 신흥운수로 정해졌고 이 중 1순위로 선정된 금호고속이 사업 권역을 우선 협상합니다. 위탁 사업 권역은 1권역 1번과 2번 노선, 2권역 순환과 지선 노선, 3권역 무안, 영암 등 시계외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시는 운송 사업자와 시행 조건, 운송 비용 등 운영 방식에 대한 협상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공영버스를 운영합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산월 구간이 5년 연속으로 최하위 서비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준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산월 구간은 최하위인 F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매년 교통량이 증가하는 해당 구간은 6단계로 구분된 평가에서 5년째 F등급을 받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동광주에서 산월까지 총 4개로 나뉜 구간이 F등급을 받았고 심각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또 호남고속도로 내에서 A등급을 받은 구간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2022년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완료까지 이루어졌고 광주시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려 했으나 분담금이 급격히 증가해 실질적인 착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인천시가 제4경인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인천시 최초 도시고속화도로로 준비되는 이 도로는 인천 용현동에서부터 서울 오류동까지 왕복 4차로에 지하 70m에서 80m를 통과합니다. 총 사업비 약 1조 8천억 원, 공사기간 5년으로 추진되는 이 도로를 통해 인천항이나 인천시청 등에서 서울 여의도, 강남권까지 통행시간을 30에서 40분대로 단축할 수 있고 제1과 제2경인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통한 혼잡도 완화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말 적격성 조사가 끝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민간투자 사업을 확정한 뒤 각종 절차를 거쳐 계획상 2034년에 완공됩니다.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가 유대인의 항공기 탑승을 거부했다가 미국 교통부로부터 과징금 400만 달러를 부과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루프트한자는 유대인 승객 중 일부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128명의 유대인 승객들의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2022년 5월 미국 뉴욕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향하던 유대인 승객들을 거부했는데 당시 정교회 랍비 추모식 참석을 위해 유대교 의복을 착용한 상태였고 서로를 알지 못했는데요. 항공사 측은 당시 일부 승객이 마스크 착용과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아 탑승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 옹호단체들은 항공사 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 노선 개수를 늘립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나리타, 나가사키를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 도시들로 향하는 노선들을 운항합니다. 12월부터 오사카, 나리타, 타이페이와 제주행 노선 매일 정기편 운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는 무안공항 이용률 증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내외 항공사들을 방문하고 정기편 유치 활동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2019년 89만 명이 이용하는 등 급성장세를 보였다가 코로나19로 위축되었고 올해부터 기존 손실 지원을 도가 운항 장려금으로 제도를 개선한 뒤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기준 이용객 30만 명을 기록했으며 연말까지 목표 이용객은 5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 항공사를 사들이면서 두 항공사가 한솥밥을 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에어프레미아 2대 주주인 JC파트너스가 보유한 유한회사의 지분 50%를 471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 6월 이후 잔여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도 걸려 있습니다. 현재 에어프레미아 최대 주주는 JC파트너스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등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여 30%가량 보유한 AP홀딩스 2대 주주로 소노가 올라섰습니다. 앞서 티웨이항공 지분을 대명 소노그룹이 사들이면서 티웨이항공 지분율은 26.77%가 됐고 최대 주주 예린당과의 지분 차이는 2.67%가 됐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일 우려에 대한 시각에 대해 소노 측은 전략적인 투자일 뿐이고 지분 공개 매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이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개통한 지 12년이 지난 경전철이 고장이 잦자 우진 메트로가 필수 부품 국산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수년 안에 차량과 시스템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무인 자동운전이 가능한 지멘스사의 VAL208 고무차륜 차량으로 한 편성당 2량으로 구성되는데요. 노후화로 인해 지난해 20분 이상 운행 중단 11건, 올해도 지금까지 기준으로 이와 비슷한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초기엔 통시 신호나 스크린 도어 장애 등이 많았다면 최근엔 차량 자체 부품 고장이 잦습니다. 지난 16일에 발생했던 운행 멈춤 사고는 차량 인버터가 고장나서 생긴 일이었으며 현재 우진산전에 의뢰해 인버터 국산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버터 제외 다른 부품에서도 이상 징후가 잇따라 차량 교체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VAL208 차량은 유럽의 기후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의정부시 기후에 맞지 않아 당초 설계보다 노후화가 빨라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 경전철은 고가로 다니고 있어 바람과 온도의 영향을 받고 부식과 마모에 취약합니다. 또 유럽과 달리 폭염에 대비한 에어컨이 차량에 설치됐는데 비교적 하중이 증가한 상태에서 운행 중이기도 합니다. 오는 11월 평택역에서 안중역 간 여객열차가 운행 개시 예정인 가운데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운행 횟수에 대한 불만이 나왔습니다. 안중역에서 평택역 구간이 오는 11월 2일부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고 서해선 서화성에서 홍성간도 개통합니다. 안중역에서 평택역 간에 3에서 5량 정도의 전동차가 투입되어 14분 소요되는데요.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운행 횟수가 하루 22에서 24회 운행이었던 것이 편도 3회, 왕복 6회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와 코레일 측이 수요가 계획 당시보다 저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중역이 개통하고 평택 서부와 동부 지역 간 연결성이 좋아질 것이 예상됐으나 안중역이 안중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굳이 배차 간격이 긴 철도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안중터미널이 기종점인 버스 노선들을 안중역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내년 추가 차량 투입 계획이 있다고 해 증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가 부전 마산선에 승강장 안전문 개량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후 개통할 예정인 부전 마산선은 당초 준고속 열차 투입을 예정했는데 비싼 요금에 운행 간격 90분이라는 문제점이 있었고 출퇴근 가능한 열차가 추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비용 부담 등에 따른 의견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가 150km급 열차를 30분 간격으로 추가 투입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두 열차가 서로 길이가 달라 두 열차 모두 정차시키기 위해선 안전문 교체가 필요해 국토부가 원인자 부담을 요구했고 부산시와 경남도 김해시가 6대 2대 2 비율로 분담하고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GTX-B의 가평 춘천 방향 연장 노선이 2030년에 본선과 동시 개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가평군과 춘천시가 연장 사업을 원인자 비용 부담 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며 이 검증은 약 9개월간 진행됩니다. 2025년 중 검증이 완료되면 국가철도공단과 운영기관이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30년 GTX-B 본선과의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설계, 시공 및 차량 발주 등이 추진됩니다. 대구권광역철도 대경선에 원대역이 신설됩니다. 대구광역시는 원대역 신설 사업이 타당성 검증을 통과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원대나 고성동, 태평로 등 인근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민 수건 사업으로 제기된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채택해 원대역 신설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요청했고 그 뒤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대구역과 대구역 사이에 건설되어 도시철도 3호선과 연계 가능하도록 하고 총 사업비 314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가 업무 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교통공사 감사로 합류한 성모 씨는 7월 말까지 전체 업무 추진비로 2,300만 원가량을 지출하고 지난해 4월 말부터 12월까지 연간 업무 추진비 한도인 1,200만 원보다 넘게 1,340만 원을 쓰고 옆 부서 부하 직원의 업무 추진비까지 추가로 끌어다 썼습니다. 또 업무 추진비 허위 공시 의혹도 제기됐는데 정원 10명에 저녁 메뉴가 인당 20만 원인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 18명이 방문해 45만 원을 썼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업무 추진비 허위 기재 의심 사례가 총 31건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규모입니다. 공사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업무 추진비는 1인 1회당 3만 원 이하로 사용해야 하는데 정춘생 의원 측은 해당 기준에 맞춰 인원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모 씨는 강남구 인근 자택에서 49건을 결제해 전체 금액 1,200만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브랜드 평판 2024년 10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와 2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공공기관 28개 브랜드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브랜드 평판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위 인천국제공항공사, 2위 한국도로공사가 차지했고 교통안전공단은 4위,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가 6, 7, 8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